자, 나와서 헤맬 때는 좀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죠? 도와주면서 같이 좀 해결 나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보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자, 친구들 믿고 하시면 돼요. 답변 안 보고 하려고요. 예. 요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한번 해봐요. 도와줄 거니까. 친구들은 일단은 도와줄 거니까요. 예. 그 동의보감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평소에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고량홈이니까 이걸 많이 먹게 되면은 피부에 이제 주리가 막혀가지고. 아니, 가장 위에 있는 거 그 증례 나온 증례를 네, 한글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 한의학 용어로 한번 고쳐보라. 한글을 한자로 고치는 거 있죠. 네, 자, 다식 많이 먹는다. 네. 이런 것처럼 한자로 한번 고쳐보시라는 걸 먼저 한번 하는 아, 거예요. 그럼 예, 일단 아는 것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예. 한국말을 한자로 고치는 거죠. 예. 배변 딱딱한 걸로 배변 비결 뭐 그렇죠. 예, 그렇게 할수 하시면 돼요.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좀 수정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건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한번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붉은 거는 이제 뭐 소변 삭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소변 적한 거 뭐. 그리고 자, 한마디 하면은 이쪽부터 거꾸로 가면서 맞다 틀리다 해주셔야 돼요. 뭐 자꾸 지들 것만 보고 있느라 바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소변 색깔이 먼저요. 예. 붉은 거 소변 적사로 하겠습니다. 크게, 크게 얘기해요. 예. 그 다음. 예. 다음 거. 그리고 소변 자주 보는 거 빈뇨라고 하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크게 대답해요. 예. 갈증이 자주 생긴다. 구갈 갈증이 뭐 하자고요? 자주 생긴다. 구갈. 구갈이 갈증이 자주 생기는 게 맞아요? 피가. 아, 뭐요? 제대로 말해, 제대로. 뭐, 그냥 맞다고 하지 말고, 아,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을 때 하면 되는데, 갈증이 자주 있다 하는데, 구갈? 뭐가 맞아요, 뭐가? 갈증이 많다 했는데, 자, 다음 것도 한번 갈게요. 예, 하세요. 예. 뭐 그다음 잘. 어디인데요, 그 다음 게?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했는데 예. 그래서부터 했는데, 소화가 빨리 된다. 어디요? 소화가 빨리 된다. 소화가 빨리 된다고 어떻게 있냐?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아, 두 번째 줄. 음식을 먹는 족족 소화가 너무 빨리 됐다. 뭐라고 할까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안 들렸어요, 저기. 예. 음식을 먹는 족족 소화가 너무 빨리 된다. 하세요. 예. 다식이 기. 다식 많이 먹으면서 기라고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다식이 기라 했는데, 좋은 것 같다 했고, 예? 소화가 빨리 된다. 소화신? 소화신속하다? 좀 그렇죠? 예. 좀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셔야죠. 소곡성기. 소곡성기. 들어봤죠? 네. 아, 들어본 얘기를 해주니까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죠? 아, 그럼, 자주 먹으면서 빨리 소화된다. 소곡성기라면 좋겠다. 라고 되겠죠? 예, 그 다음 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2배 많이 먹는데 몸이 자꾸 야위어간다. 어, 그 다음 얘기할 거예요. 예. 많이 먹는데도 좀 이게 자극적입니다. 다식이 형수?
다식 많이 먹어서 형체가 수척해진다. 다식이 형수라고 했는데 어때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맨날 맞는 것 같다 하지 말고.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럼 뭐 앞에서 말한 소국성기랑 비슷하면서도 다식이 소수. 근데 뭐 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먹는데 야위가 맞는 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소화는 되는 거죠, 일단은. 많이 먹었는데도 네. 이게 없어지니까 소화는 되는데, 어, 이게 내 몸에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흡수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많이 먹으면 뭐예요? 내가 흡수가 돼야 좀 살이 찌거나 하는데 흡수가 전혀 안 되면은 그런 용어 바로바로 무슨 빠져나가죠. 청 이런 거 있어. 네? 무슨 천국 이런 거 있어. 천곡이란 이런 용어가 있었다. 네? 천국 가는 천곡하리? 천국이면 그건 설사에 관련되는 그런 아 문장에서 그런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보다도,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도 일단 이 몸이 자꾸 야해진다는 쪽에 좀 더 이 초점을 맞추면은 아까 말해준 것처럼 뭐 이 많이 먹으면서 다식이 뭐 소수, 채수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더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는 또 갈증이 자주 생기고 화장실을 자주 가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소변의 색깔이 붉거나 노란색이고 소변의 단맛이 느껴진다. 라고까지 한 거예요. 좀 많이 길죠? 자, 두 사람이 또 해줄 거예요, 같이. 또 이야기하면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한번 해주세요.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네, 갈증이 자주는 모르겠고 어쨌든 부갈 뭐 네, 구갈 있고, 예. 네, 화장실을 자주 가서 소변 자주 먹는 빈뇨 빈유라에 대해요, 소변 사구라에 대해요. 소변 삭, 숫자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숫자를 갖다가 빠르게 삭자로 읽죠. 네, 네. 그러니까 소변 사그려 볼지, 빈뇨로 볼지, 빈뇨란 용어는 한의학 용어에서 많이 썼었나요, 옛날에? 동의보가 이런 데서는 빈뇨라는 말은 거의 안 썼어요. 소변 사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문화에서는 대부분 소변 사기라 썼지, 빈뇨라는 것은 요즘 어떤 현대의학적인 용어로서 사용을 하고, 음, 우리 동의보감이나 이런 옛날 문서에서는 대부분 소변삭 이렇게 좀 많이 썼었죠. 네. 소변삭하고 그다음에 소변 색깔 붉은 거는 소변 적서 그쵸 그 안에 소변 적삭을 해서 붉거나 네, 노란색이 때도 노란색은 좀 더 추가한 것 같을 때도 네,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변에서 단맛이 느껴진다. 이건 단맛이 느껴진다. 네? 아, 감미? 소변 감미? 소변 감미 하면 될까요? 뭐 소변 감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감미, 소변 감 또는 첨자 써서 달첨자 써서 소변첨. 네, 수고했어요. 네, 됐어요. 네. 일단 어찌됐건 환자의 증상을 말한 걸 갖다가 우리가 한글을 한자로 만들어서 용어를 좀 쓸 수 있겠죠.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이 이제 이 동의보감 원문에서 여기 나온 원문에서 어떤 거랑 가장 관련이 깊은가 한번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문장 인공지능한테 주고서는 위에서 말한 증상들과 이 증상이 어느 부분에서 맞냐? 해당되는 원문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죠.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예. 아니, 다 읽긴 아니라, 그 상소자, 중소자, 하소자가 뭐 상소, 중소, 하소 나눠서 중소에 해당. 중소에 해당한다. 중소자는 위에 속하니 갈증이 심하여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이 붉거나 노랗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쯤 해당되는 문장이었고, 그리고 밑에는 갈증이 심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상소, 음식을 빨리 소화하고 자주 배고픈 건 중소. 갈증과 잦은 소변이 있고 소변에 기름기나 단맛이 도는 것을 하소라고 하는데 뭔가 그 세 개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상소, 중소, 하소의 증상이 섞인 것 같다.
세 개를 다 섞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하나를 일부러 내가 뺐거든요. 만약에 빠진다면 어떤 증상이 빠졌을까요? 상소, 중소, 하소에서는 상소? 상소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심장 관련 질환. 심폐 관련되어 있는 증상으로서 상소의 증상이 혹시 뭔가 찾아봤나요? 여기 문장이 나와요. 예, 문장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은 상소의 증상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 음식을 적게 먹고, 소변이 맑고,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시다 보니까 소변량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변량이 또 많아진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해당되는 동의보감 원문 하면은 이 앞에 나왔던 뭐 평소에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었고 수시로 배가 고프고 음식 먹는 쪽 소화가 되어서 허기를 느끼고 많이 먹는데도 몸이 야해져 간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상소, 중소, 하소에서 어느 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앞부분, 이 문장의 앞부분은 어떤 상소, 중소, 하소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금방 이야기한 거에서 중소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부분은 뭐 하소증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한 가지 증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크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상소, 중소, 하소 세 가지가 다 겹치게 문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아니다 하고서는 보고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답한 답을 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으면은 또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수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면은 문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병인병기 같은 부분은 그냥 다 아주 간단하게 상소를 빼고 중소와 하소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소의 증상과 하소의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딱 끼어 있어서 두 가지가 아마 섞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주는 이런 정도까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던 것들에서도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모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답변할 때 보니까 상수, 중수, 하수 세 가지 다 겹쳐 있다. 중소병으로 인해서 상처를 위로 올라가서 병이 생길 것이고 또 이것이 더 오래돼서 하소의 증상까지 생겨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중하소 다 세 개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향에 또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는데 그럼 상소, 중소, 하소를 봤을 때 여기서 진짜 상소의 증상이 확실한 게 있냐 없냐 뭐 파악해보고 아니다 하면은 상소의 증상을 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소에 대한 증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중소, 하소에 대한 증상만 있지 상소의 증상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 하면은 다시 병리라든가 이 병 상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이런 병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동의보가 이 문장을 주고서 한번 해봐라 하더라도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GPT를 쓰느냐 뭐 다른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가지 인공지능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 제미나이라든가 뭐 이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거한테 같이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병인과 병기에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나왔고 진단도 병이 병기에 따라서 상중하소 세 가지를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처방으로 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처방 한번 이야기 해보실까요, 누가? 이거는 뭐 상수를 제외한 중소 또는 하소의 증상이니까 어떤 처방을 쓰는 것이 좀 더 유용할 수 있을까? 동요 원문에 근거해서 하라고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그냥 뭐 상소, 중소의 증상이니까 어떤 처방이 좋으냐 하는 것보다 이 원문을 주고서는 이 원문에서 중소증과 하소증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처방을 쓰는 게 좋으냐. 동의보감 원문에서
원문을 참고해서 답변해달라라고 한번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찾았어요? 답 나왔어요? 아직 몰라. 답 나왔어요? 응? 나왔어요? 그럼 뭐 해요? 찾아보지. 찾아봐요. 처방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중서와 하소증이 겹쳤을 때 중서 하소증이 겹쳤다 해놓고서 저 아까 문제 있었죠? 증례 문제를 주고 이 동의보감 원문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찾은 거 한번 대략 읽어볼게요. 예. 중도와 하소 혼합형인 경우에 백호가 인삼탕을 쓰라고 하는데 맞는지 확실히 없어요. 백호가 인삼탕을 쓴다. 네. 라고 했는데 백호탕에다 인삼을 넣은 처방인데 백호탕이 혹시 어떤 처방인가? 아니, 네. 어, 백호가 인삼탕인데 백호탕에다 인삼을 가한 거니까 백호탕이 어떤 처방인가를 좀 알아야 이게 뭐 상소, 중소, 하소에 어떻게 쓴다는 걸 좀 알리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답해준 거에 대해서 의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죠. 찾았을 때, 네. 석고니까 네. 석고 이제 지모 감촉 링미가 들어간 이제 뭐 그런 청열사와 생진지갈 조화 중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라고. 뭐 중소에서는 그 딱 쓸 때 맞을 수 있겠지만 하소까지 갔다면은 그걸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무리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백호탕은 좀 아닌 것 같다. 백호탕은 중소에 쓰는 것인데 증상에 중소와 하소의 이 증상이 겹쳐 있는데 그렇게 쓰면 좀 문제 있지 않냐? 좀 다른 처방 한번 제시해봐라. 동요 원문 찾아보고 한번 다시 제시해라. 라고 하면은 또 다른 처방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처방 이야기했어요? 뭐 이상한 이름을 갖다 이야기하네요. 그 처방이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선환나. 목초난이 뭐예요? 처음이 생진하고 자음 지날. 처방 구성이 어떻게 되나? 동의보감 원문에 나오는 거래요? 네. 동의보감 원문에 어려운 걸 갖다 올려놨네요. 맹, 촉지왕, 산약, 오미자, 지모, 황련 등 들어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중소 하소에 쓰이는 좀 더 하소에 더 많이 쓰인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백호가 인삼탕은 중소에 많이 쓰는 거고 지금 요 처방은 어떻게 보면은 하소 쪽으로 좀 더 관련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처방 합하면 되겠다. 자, 잠시요. 한번 또 더 찾아보세요. 뭐라 그래요? 찾았을 때 하소에서는 하소 중심으로 보면 유미지어만 또 추천해줬어요. 네. 옥천환, 육미자환 같은 걸 했는데 그러면은 중소증도 있고 하소증도 있는데 두 가지 증상 같이 겸해서 치료를 하는 처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뭐 중소증이니까 이거, 하소증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쓰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제시해 주는 처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요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처방을 과연 어떤 걸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답해 주는 거, 그걸 또 보고서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해준 게 무조건 맞다, 무조건 틀리다. 이거보다도, 얘가 이런 힌트를 줬으면 나는 이렇게 처방을 또 한번 구성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옥천환이라든가, 뭐, 이 육미라든가, 그다음 뭐, 백호가 임산탕이라든가 이런 처방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처방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죠. 뭐 찾았으면 한번 좀 찾은 것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줘 볼래요? 안 믿으세요? 맞는 것 같으니까.
자, 증례 있죠? 증례. 아까 처음에 준 증례. 이 증례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증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동의보감 원문, 이거 전체를 주세요. 이 증례는, 그리고서는 문제를 하는 거죠. 이 증례는 중소와 하소증이 겸하여 있는 증례를 갖다 말한 것 같다. 동의보감 원문에서 이 중소와 하소가 겸했을 때 쓸 수 있는 처방 한번 제시해 달라.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인공지능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지금까지 말한 거는 좀 약간 다른 답변을 또 할 수 있겠죠? 답변해 줬어요? 이거 답변하고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 들었으면은. 얘기했잖아요. 여기 처음 문제에 나온 증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증례는 중소와 하소증에 대한, 하소증이 겹쳐 있는 증상에 대한 증례를 말한 것이다. 아래 동의보감 원문에서 이 증례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을 한번 제시해 달라. 라고 한번, 인공지능한테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보감 원문 주고, 증례 원문 주고, 증례에 대한 설명을 중소와 하소가 겹쳐서 생겨나는 증상으로 나는 파악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을 독립보험 원문에 근거해서 처방을 제시해달라. 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이 약간, 그럼 아까 그 질문에서요. 아, 이거는 약간 너무 하소 쪽에 너무 좀 치우친 것 같다. 중소의 증상도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제시했다 하면은 그 처방이 어떤 처방인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그다음 그 처방이 진짜 중소와 하소를 같이 겸하여 치료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안 되면은 그럼 거기다가 중소증도 있으니까 중소증에 나타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뭐 가감한 약을 더 달라 하던가 할 필요는 좀 있겠죠. 완전히 약을 안 알려주고 알아서 약제를. 몇 개 쭉 놔줘요? 거의 동의보감 비슷하네요. 동의보감 몇 개 쫙 넣잖아요. 상수에 쓸 수 있는 약 뭐뭐뭐, 중수에 뭐뭐뭐, 하수 뭐뭐뭐. 니들이 알아서 써라. 라고 했는데, 혹시 뭐 다시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해줬나요? 아직 나 안 나오고 있어요? 엄청 느리다. 역시 좋은 거라 그런가 봐요. 뭐 찾은 거 있어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한번 해봐요. 네. 얘도 오래 걸려요? 자, 한번 다른 친구들한테, 아까 누가 한 건가?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뭐 이 정도 수준,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서는 좀 얘들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만능은 아닌데 일상적인 아주 간단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옛날 같으면 나도 이런 문제 전혀 못 만들죠.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원문 주고서는 이러한 쪽으로 한번 문제 만들어 봐 하니까 쭉 만들고 이거는 증상이 너무 복잡해. 다시 증상을 바꿔. 안 그러면 필요한 원문을 주고서는 이 원문을 뭐 환자가 말하는 증상으로 바꿔서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리에 관련되는 문장으로 어느 정도 써져요. 그걸 또다시 수정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럼 이 증리를 풀 수 있는 뭐 학습 활동지를 만들어 봐 하면은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할 때 금방 이렇게 증상을 봤을 때 증상 이야기한 걸 인공지능한테 줬을 때는 상소, 중소, 하소가 다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좀 더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상소를 제외한 중소, 하소에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한 것이죠. 그 상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중소나 하소증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럼 중소에 쓸 수 있는 백호가 인삼탕, 뭐 주로 하소에 많이 쓸 수 있는 육미라든가 옥천황 같은 이런 처방들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됐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 과연 어떤 처방을 쓰는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는데 아직 답변을 못 해주고 인공지능은 좀 해내고 있는 것이죠. 얘네가 또 해주는 답변을 뭐가 나왔든 간에 나온다 하면은 정안되면은 백구가 인삼탕에다 육미에 소금 합하는 거예요. 합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까 옥천안이라 했던 하고 백구가 인삼탕 두 가지를 합해서 같이 써야 되겠다. 누구 할 수도 있겠죠. 중소하수증을 다 치료할 수 있겠다 하니까 그럼 이제 그걸 새롭게 약이 구성되니까 그 약이 구성됐을 때 뭐 약물의 실적이라든가 뭐 분신자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따지면서 용량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양의 두 개를 그냥 무작정 합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것도 있고 뭐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다시 처방을 구성하는 그거는 이제 방제학적인 측면으로 분신자사다 뭐다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처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쓰는 뭐랄까, 이 당뇨병에 쓰는, 뭐 당뇨병에 한약 먹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래도, 예전에 처방을 이렇게 만들고 할 때는 보면은, 처방이 지금 이런 것처럼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 30가지 이상의 약재가 막 들어가서 굉장히 커지는. 그래서 보통 육미계통 위주로 많이 써요. 소갈병이 하다 보니까 육미계통 약을 많이 쓰니까, 또 육미 약을 쓰다 보니까,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당을 치료하는 한약을 먹는데 혈당 수치는 더 올라가요. 혈당을 딱 재보면 한약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미를 과연 얼마만큼 써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는 만약에 육미계통 약을 쓰게 된다면은 환자한테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죠. 자, 이건 이 약재 자체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었을 때 당 수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고선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 안 해주면 이거 완전 돌팔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육미계통 약을 쓸 때는 당 수치도 약재 자체가 좀 달달하기 때문에 먹으면 당 수치도 많이 올라간다.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오히려 당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타난 증상 자체로는 많이 또 완화가 되는 호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은 되겠다라고 했고,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소갈증에 대해서 주로 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대략 봤고요. 팀 프로젝트 다음 주부터 할 거는, 호로, 해수, 천식, 동요 수명과 관련 처방 연구. 세 개 주제를 이렇게 놔뒀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자, 여기서도요, 주제와 학습 목표를 한번 뽑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 해봐서 각 조별로 이런 주제로 이런 주제 이런 학습 목표로 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해 봐. 그럼 한의학 전공자 입장에서 학습 목표를 수정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쓴 학습 목표보다는 좀 더 학습 목표에 가깝게 근접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좀 더 수정을 해주시고 여기다 수정을 좀 하고 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 그 연구 주제가 선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작성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대부분 학습 목표를 쓴다면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체계화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학습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설명한다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한다.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해된 걸 누구한테 어떻게 표시할 수 없죠. 이해는.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그걸 갖다 남한테 보여주는 행동적인 측면으로서까지 나타날 수 있게 그 학습목표를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일단 동의보안 답변문 호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을 써가지고 동의원의 허로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써줘야 돼서
모르면 다 해소천식 원인 병기 치료법을 정리한다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설명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다 설명한다는 쪽으로 가주시면 좀 더 좋고, 이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이 연구 과제를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찾은 주제하고 이 학습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도 나중에 써도 돼요. 지금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고 전체적인 내용을 쭉 잡아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가도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학습 목표가 약간 다르네 하면 학습 목표가 그때 또 수정이 될 테니까, 이 학습 목표는 이 PPT 만들어 놓고,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가장 마지막에 이 논문 내용과 우리가 연구한 내용과 합해가지고서 보면서,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학습 목표가 수정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표하는 거랑, 그다음 슬라이드 만든 거랑 약간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미리 녹화는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수정할 게 생겼다. 그래서 슬라이드 수정하는 거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정할 수 있는 거 다 수정하고 하고, 이 학습 목표도 이렇게 줬으면요. 왜 이렇게 길어, 학습 목표가? 갑자기 길어졌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뭐 한 4개 정도, 4개나 5개 정도만 항목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개, 5개 정도 만들어서 학습 목표를 쭉 하고, 분석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다.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설명한다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써주시고, 이것도 교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피드백을 한번 만들어줘 하면 피드백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피드백에 따라서 학습 목표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주는 만큼 이 내용들이 좀 더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이 학습 목표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정한 주제, 허루에 대한 거, 그다음 허루에서 현대 필요 질환과 그 뭐야 손창규 교수가 하는 뭐 CXF인가 뭔가 그거랑 같이 비교하는 거, 그다음 해수 천식을 병기 비교. 제목이 원인 병기 치료법에 대해서 이 해수 천식을 갖다가 본다 했으니까 병기 비교가 아니라 해수와 천식의 증상 비교를 보여야 되겠죠. 병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수면 관련 처방 연구, 수면에 대해서 처방만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동의보감에 나타난 수면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낫겠죠. 수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현재 수면의학과 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수면의학과 관련된 수면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조도 처방이라는 얘기보다는 수면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수면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현재 수면의학과 관련성을 연구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에 맞춰서 그 다음 시간 이렇게 좀 발표하고, 자료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는 뭐 이런 시간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목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피드백은 내가 나중에 써서 올려줄게요. 그래서 피드백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다음 주부터 할 것들은 인터넷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퀴즈는 계속 낼게요. 그걸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그것도 이제 퀴즈는 계속 낼 테니까 계속 내는 대로 좀 작업을 좀 해주시고, 요거 작업, 수업 시간에는 발표가 아니라 요거에 대한 작업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없죠? 수업 마칠게요.